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303페이지 기능 복습, 원형 배열로 프로펠러를 그려보세요. 이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프로펠러를 먼저 그리는 걸 설명을 할 겁니다. 완성 파일을 열어보면 각 부분에 치수가 미리 기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세도면에 똑같이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리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 하면 처음에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 원을 먼저 그려야겠죠. 그 다음에 수평선을 그려놓고 35도 회전시킨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씩 그려볼 거예요. 자, 처음에 이 원을 먼저 그려야 될 텐데 이 원은 서클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서클을 그리기 전에 도면에 뭔가를 그리기 전에 도면층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새 도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면층은 0이란 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새 도면층을 만들어서 프로펠러의 외형선을 그릴 거니까 쉐입이라고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도면을 그릴 거예요. 자,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해준 다음에 원이란 기능을 사용해서 중심점은 아무데나 입력을 해주세요. 어디 좌표가 정해진 게 아니라 형태만 그리면 되니까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점을 입력을 하면 반지름을 입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원의 지름은 20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10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지름을 그냥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중심점을 입력한 다음에 지름이라는 다이아메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키워드 D를 입력을 해주고 지름을 입력하면 지름이 20인 원을 그릴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해서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프로펠러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 프로펠러 형태 중에 가장 그리기 쉬운 게 이 수평선이죠. 저 수평선을 먼저 그려줄게요. 4분점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중심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어차피 보조선으로 그렸다가 나머지 형태 정리할 때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선이 꼭 선이 아니라 광선이나 X선 이런 걸로 사용해서 보조선을 그리셔도 됩니다. 일단 수평선을 그리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요걸 그렸으면 이 35도의 각도의 선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이 수평선도 쓰긴 써야 되니까 복사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주고요. 이렇게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한 다음에 각도는 35도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두 개의 보조선이 생긴 거죠. 요 선과 요 선 두 개가 생긴 건데 여기서부터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점이 있어야 뭔가를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요 점은 수평선이 위로 26만큼 간격 띄우기 된 선과 요 선에서 수직선, 요 선이 가로로 53 그리고 한 번 더 19만큼 간격 띄우기가 된 두 선의 교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위로 한번 26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주고요. 이 수직선을 일단 그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옆으로 간격 띄우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수직선을 일단 그려준 다음에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53만큼, 19만큼 두 개의 선이 필요하죠. 간격 띄우기를 사용해서 53만큼 오른쪽으로 띄워주고 다시 한번 19만큼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간격 띄우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복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기준점 아무데나 찍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53만큼 그리고 53 더하기 19만큼 요걸 암산해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오토캐드의 표현식으로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쉬운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리스 표현식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괄호를 열고 표현식에는 사칙연산 기호를 먼저 써요. 이렇게 53 더하기 19니까 더하기를 먼저 집어넣고 한 칸 띄고 53, 한 칸 띄고 19,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리습에서 사용하는 표현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계산기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친구를 복사를 하는데 엔터 왼쪽에 있는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키보드에서 JKL 다음에 있는 엔터 바로 왼쪽에 있는 키입니다. 요걸 입력하고 칼큘레이터라서 CAL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계산기가 호출이 돼요. 여기에서 53 더하기 19라고 입력을 해주면 그 계산된 결과만큼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렸으면 요 점이 이 두 개의 선이 교차하고 있는 요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홀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홀을 그릴 때에는 원을 그려놓고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방법도 있고 홀을 그냥 그리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원을 그릴 때에는 요 정도 옵션이 있습니다. 접선, 반지름, 접선, 두 점, 세 점. 그런데 지금 형태에는 접선을 입력을 해줄 수가 없죠. 요거 하나는 입력해 줄 수 있지만 요 선이 없어서 접선, 반지름이나 접선 요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사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지가 않으니까 쓸 수가 없고 호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호에 보면 시작점과 끝점과 반지름을 입력을 해서 호를 그리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을 버튼으로 사용을 해서 시작점, 끝점, 그리고 미리 보기를 봐가면서 반지름이 20이니까 20이라고 입력을 해서 호를 그리셔도 되고요. 리본 메뉴에 있는 버튼은 어차피 아크라는 기능에서 옵션 키워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그냥 아크라는 호를 그리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옵션 키워드를 입력해가며 호를 그려도 됩니다. 처음에는 시작점을 입력을 해달라 그러죠. 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입력을 하면 호를 그릴 때 컨트롤 키를 눌러야 반전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호를 그릴 때는 시계 방향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입력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할 거고요. 시작점을 입력을 하면 중심점이냐 끝점이냐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호가 지나갈 두 번째 점을 입력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중심점도 모르고 두 번째 점도 모르니까 끝점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여기가 끝점이라고 정해줍니다. 그러면 중심점을 지정을 하거나 각도, 방향, 반지름 이런 옵션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아는 건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2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가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요 호와 요 직선 요 두 개만 그려주면 되겠죠. 뭘 먼저 그려도 괜찮기는 한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호를 그릴 때 두 선에 접하도록 많이 그려요. 근데 저는 연습 문제라서 정확한 치수를 입력해주기 위해 요 호가 정확하게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접해 있는 경우라면 요 선을 그리고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개를 필렛, 목깎이를 사용을 하면 되는 텐데 그렇게 하면 요 치수가 딱 맞지 않을 거예요. 딱 맞게 그리고 싶으신 분은 딱 맞게 그려도 되고 치수대로 요게 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치수대로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치수대로 그리는 걸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딱 맞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요 직선을 먼저 그려서 요 직선이랑 목깎이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제시된 치수랑 딱 맞게 그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 점을 구하면 되는 거죠. 요 점을 구해서 호를 그리고 요 직선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요 점을 구하시면 되는데 요 점은 왼쪽 요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60 더하기 8, 68만큼 옮겨져 있는 선과 요 수평선이 위로 26 더하기 13, 그러니까 39만큼 위로 옮겨진 선, 요 두 개의 선의 교차점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걸 위로 39만큼 복사를 해줄게요. 직교 모드를 켜서 90도로 마우스의 움직임을 고정시킨 다음에 39만큼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68만큼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요 점이 되는 거예요. 요 선의 끝점 그리고 호의 끝점이 되는 거죠. 일단 요거를 요 직선을 먼저 선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여기 교차점부터 요 교차점까지 혹은 끝점까지 해도 무방하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이 8인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이 8인 호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치수대로 똑같이 맞추기 위해선 요 간격이 60인 선도 필요해요. 60까지만 직선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호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선은 아직 안 그렸죠. 중심선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카피라는 걸로 오른쪽으로 60만큼, 그러면 요 선이 추가로 생겼을 거고 여기가 호의 끝점이 되는 거죠. 시작점, 끝점. 아크라는 기능을 다시 사용을 해서 시작점은 여기고 끝점은 여기고 반지름은 5라고 지정을 해주면 호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치수를 정확하게 기재하느라 요 선과 요 선이 요 점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확대를 해보면 호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의 폴리선으로 만들기 위해선 요 안에 불필요한 부분, 요 부분을 잘라 주셔야 돼요. 반대쪽도 한번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마 안 생길 거예요. 원래 접하는 게 요 위쪽에 접하게 돼 있거든요. 자, 요렇게 나머지 호들을 싹 그려줬으면 불필요한 보조선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수직선, 수평선 요런 친구들 이제 안 쓸 거니까 지워주시고요. 툭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런 거는 자르기로 쓱 잘라주면 끝나는 거죠. 요 부분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펠러 하나의 형태가 다 완성이 된 건데 요걸 폴리선으로 만들려면 제가 책에서 총 3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폴리선 편집, P-Edit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객체를 하나 선택하면 폴리선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할 거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Yes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결합이라는 옵션으로 나머지 객체들을 쭉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로 합쳐진 거고요.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기능을 끝내주면 하나의 폴리선으로 합쳐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합쳐지기 전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요번에는 조인이라는 기능도 있었죠. 수정 패널을 확장해 보면 여기에 조인이라는 결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쭉 선택해서 하나의 폴리선으로 합치셔도 괜찮아요. 혹시라도 하나의 폴리선으로 합쳐지지 않는 객체가 있다면 객체가 정확하게 하나의 점에서 정확하게 만나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나고 있지 않으면 하나의 폴리선으로 합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경계라는 기능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바운더리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점 선택으로 가운데 부분을 찍어주면 닫혀있는 가장 작은 영역을 계산을 해서 하나의 폴리선으로 만들어주죠. 이때 앞에서 사용한 거랑은 달리 이 부분도 폴리선에 속하게 되는데 이 홀을 만약에 지우고 싶다면 객체를 선택할 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하면 하위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전체 폴리선에서 하나의 세그먼트만 선택이 되는 거고 이 친구를 이레이즈, 딜렉트 기능으로 지워주시면 앞에서 결합이나 폴리선 편집으로 사용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한쪽이 트여있는 폴리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바운더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원본 객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폴리선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호랑 선이랑 이런 것들도 다 남아있게 돼요. 이렇게 보조선이 남아있는 경우엔 나중에 다른 기능을 사용할 때 객체 스냅이 잘못 걸린다든가 영역을 계산하는 기능, 바운더리나 해치 같은 기능들을 사용을 할 때 오작동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계 같은 기능을 사용할 때 보조선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그럴 때에는 보조선을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조선만 선택하기가 힘들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모든 객체가 다 선택이 됐겠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요만큼을 빼주세요. 그러면 폴리선도 선택해서 빠지고 요 선도 선택해서 빠져 있겠죠. 이 상태에서 요 선만 이렇게 윈도우 선택으로 선택을 해주면 보조선으로 사용했던 선과 호만 골라서 선택한 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혹은 쭉 선택을 한 다음에 폴리선이 마지막에 만들어졌으니까 어디를 클릭하든 폴리선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해서 폴리선만 선택셋에서 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으로 사용했던 선들은 싹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깔끔하게 도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펠러를 만들어 봤는데 혹시라도 진행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